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초고화질로 새롭게 나온 영상을 통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하여 오늘 제가 받은 건데, 캡처한 건데 정말 초고화질인 것 같습니다. 미국 레이에서는 여러 인용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온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번에 한번 올린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 이야기를 했었죠. 저작권 경고를 했던 영상에 대해서 제가 내 생각은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채널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던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작권 경고가 돼 있는데 저는 그 예외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는 것이고, 둘째로 제가 올린 이유는 이 부분이 제가 채널에서 처음으로 다뤘던 영상이에요. 저한테는 특별하죠. 따라서 제가 이걸 초고화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세 번째는 논증을 하는 게 있고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논증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제 채널 보시면 서로 주장을 각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논증은 아니고 그런 설명하는 취지, 의견을 논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 결론적 어떤 자신들의 어떤 주장의 최후적인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의 이렇게 설명해보고 의문 갖고 정리되지 않고 결론 맺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설명 목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떤 설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설명도 하고 여러분 의견도 댓글도 듣고 싶고 그런 취지고, 우선 그래서 초고화질로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은 손정민 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무렵 인근 폐쇄로 CCTV에 네, 이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채널에 처음으로 올렸다고 하는 3개의 영상에 등장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했던 거고, 이 영상은 기존 언론에서도 공중파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SBS, YTN, 연합뉴스 뭐 140만, 300만 명 엄청 많이 조회를 기록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포착된 한강에서 달리던 남자들은 실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고교생 1명. 그래서 이것은 고교생, 중학생 2명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경찰은 결론을 맺었는데, 국민이 봐도 아무리 의혹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혀 이것을 뛰어가는 이 세 사람을 이 사건과 연결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그 연결점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연결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도저히 그것은 누가 옳다 아니면 확실성의 정도가 상당히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무수한 사실을 앞뒤로 넣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뛰어가는 장면만 보고서는 정말로 이것을 내 주장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중학생 2명으로 자신들은 새벽 시간대에 한강공원에서 뛰어다녔을 뿐이며 당시 누군가 옆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지나가다 본 것 같다. 시비가 붙어서 언성을. 그래서 여기 목격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격자 부분, 이 부분은 국민 입장에서 정말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사를 절대 안 하니까 가장 중요한 출처, 어떠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무슨 그 상황을 목격했는지를 정확히 진술을 어디에서 했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디스 인사이드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온 걸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도 답답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인용 표시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나옵니다.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게다가 손정민구 사건 초반 공개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제가 이 채널을 열고 올렸던 최초의 영상 3개가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채널 열게 된 이유이자 동기이자, 그리고 분노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구글, 유튜브가 이 영상을 그렇게 막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룰과 싸우고 뭐 잘못된 거랑 싸우고 혼자서 막 떠드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처음에 영상 3개 올렸다가 나중에 최근인가? 나중에 한 30일 지난 다음에 하나 더 올렸는데 아예 그거는 삭제를 했더라고요. 최초 영상 3개는 삭제는 하지 않고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경우 그 뒤로 30일 정도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건 아예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관되잖아요. 그 구글 유튜브의 정책이 이거를 왜 이렇게 막을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상식적인 부분, 제 의견적인 부분,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미국법 최고의 전문가라, 한국 최고라고 제 스스로는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 영상, 이걸 제가 올린 이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아니면 그좀 고소고발 이런 거라든가 법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웃겨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반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올렸어요. 즉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고소고발 이런 경찰 이런 공권력 나부랭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전 합리적인 반박이 있는 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식별되지 않는데 어떻게 뭐 논증이든 주장이든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박이 있을 걸 대비해서 고민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봐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다루면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유튜브라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류가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유튜브의 일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 인류가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글은 있죠. 아시죠? 글로 전 세계에 퍼뜨릴 수는 있었는데 그때도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국가 내에서는 있었죠. 뭐 하이텔도 있었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든 일본이든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독일도 유럽도 있는데 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뭐 그림, 도표 이런 거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아주 동영상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올려서 댓글을 달고 신속하게 올리고 간편하게 올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엄청난 파급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건데 간단히 드리는 건데 한 예로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이번에 14살 흑인이 촬영한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8분 24초 누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영상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부터 퍼져서 유튜브로 옮겨왔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걸 통해서 뭐 바이든이든 부 대통령이든 미국 상하 의원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상하급 그 연방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주에서도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계속 확산돼서 결국은 유죄가 나오고 이 영웅이 됐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그만큼 근데 왜 그게 영웅이냐면 백인이 흑인을 이렇게 경찰이 할 때 매뉴얼이 있거든요. 미국은 경찰이든 군인이든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범죄적 의식, 그러니까 고의를 갖고 사람을 피해를 준다, 가해를 가한다, 살인의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가 없죠. 매뉴얼대로 하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백인 경찰이 무죄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유죄가 3개 혐의 다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게 이 14살 그 흑인 소녀가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혁명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미국 법 그 역사를 다 한 번에 바꾼 거예요. 모든 판사들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 유력 정치인들, 입법하는 정치인들까지 모든 인식을 바꾼 게 이 14살의 그 촬영된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공정장소에서 찍힌 경찰은 손정민 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무렵 인근 폐쇄로 CCTV에 포착된 한강에서 달리던 남자들은 실종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고교생 1명과 중학생 2명으로 자신들은 새벽 시간대 한강공원에서 뛰어다녔을 뿐이며 당시 누군가 옆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지나가
지나가다 본 것 같다. 시비가 붙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게다가 손정민구 사건 초반 공개된 CCTV 영상들은 모두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흐린 영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오폴디, 이메지야, 익명이라는 고마운 유튜버들이 나타나면서 우린 CCTV 영상들을 모두 초고화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고화질로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댓글로 링크 주소 고정해 놓겠습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시민들이 일일이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속자 A의 이상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술에 취해 들어놓은 게 아니라 망했다 하며 들어놓은 것이다. 술 취하면 저렇게 벌떡 못 일어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를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은 영역 설정을 안 하세요. 그냥 느낌 그대로 공적 자료를 보고 국민 개개인 느끼는 공적 사안에 관한, 이게 왜 공적 사안이냐? 공적 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론이 좀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공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CCTV를 숨기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고 따라서 이런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자체는 사인인데, 친구는 사인인데 경찰과 관련되거나 경찰 공무원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과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은 놀랄 수 있는 겁니다. 친구는 놀라지 말고 공권력과 정부와 경찰만 놀아라. 이런 법리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이지만 순수한 사적 생활, 은밀한 사생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 아니고 공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놀할 수 있고 사회가 놀할 수 있는 부분을 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이런 배경 지식하에 제가 이걸 논했을 때 명제 설정을 하지 않고 저는 이거 너무 황당하다. 최소한 저건 친구고 정민이 맞지 않느냐. 이 정도 명제, 단순히 정체성, 식별하는 정도는 아무런 그 명제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죽인 거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증거 인멸하는 거다, 아니면 사체를 유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저거 혹시 친구 아니야? 저거 정민이 아니야? 이 정도만 얘기를 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올릴 때. 그럼에도 구글이 계속 억압하고 이 영상만은 또 나중에 30일 뒤에는 올렸을 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가지고 길게 쓰고 설명을 하고 아주 장황하게 쓰니까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삭제가 복원이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상을 논할 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막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죠. 범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막고 있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이거를 또 지금 제가 오늘 올리는 거를 방금 이 영상이 또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장애가 생겼죠.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 레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 레이가 출처를 밝힌 인용을 한 어떠한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 그 미국 소재한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람이 초고화질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많은 상태에서 올리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너무 말이 길었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결론을 내는 게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수한 명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저거 정민이 아니고 저거 친구 아니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지금의 견해는 어떠냐. 제 견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속도를 조절하면 되죠. 화질이 애매하다? 오늘 초고화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초고화질 아니더라도 영상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충분히 영상 그 선명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이유로 국민의 의혹을 아니다라고 하니까 전형적인 사이비 과학이죠. 국민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은 거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미스테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특정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에서는. 하지만 잠시 언급할 때 149설이든 331설이든 일단 전제해두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경우에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가 있어가지고 오고 가고 있는 사람이 다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민이를 어떻게 했느냐, 정민이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가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랬는데 이 영상이 국민들이 환호한다기보다는 이 영상을 보고
진실에 도달했다. 우린 정의를 찾았다. 이제 나쁜 사람은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올릴 때 한강공원에서 없어졌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만약 그 장면이라 한다면 이거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 그 설명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올린 거고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고 기존 언론들도 140만 명, SBS, YTN 300만 명 이렇게 다 올렸던 겁니다. 조회수를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정민이가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를 말해주는 거의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넘어야 할 살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저게 정민이냐, 저게 친구냐, 저게 정말 스케이트보드냐, 무릎 상처가 이래서 생긴 거냐. 그럼 아까 뛰어가는 사람들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모든 아이디어와 증거는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17세기 로크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Association Ideas. 인공지능 시대 때에도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예전 중세 시대 때 아니면 근대 시대 때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을 다 알아야 됩니다. 철학까지. 과학은 그냥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결돼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게 모든 국민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어떻게 어디로 사라진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 아시죠? 1과 0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인 클래시컬 예전 고전적 과학은 사라집니다. 논리와 수학 공식과 과학은 사라졌고 사라진 것다기보다는 새로운 게 발견됐죠. 양자역학 모든 가능성 1과 0 사이의 모든 가능성을 다 다루는 게 그 양자역학입니다. 그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도달하는 길을 찾죠? 그래서 그 리처드 파인만이 차용한 그것도 이 사람이 개발해낸 게 아니에요. 그 기존의 철학자들의 과학자들의 논리를 따와서 The Principle of Least Act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행위의 원리. 그거를 추적을 해서 그 공식을 통해서 그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 놀라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자역학은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역사를 뒤엎는 뉴턴의 이론도 뒤엎다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가능성을 따진다 이거죠. 가능성이 단 두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부인했는데 아인슈타인도 뛰어넘은 거죠. 이 양자역학의 그 이론가들은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영어 발음이 한국 거랑 스펠링이 틀리고 아무튼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 파인만은 그 노벨 물리학상인가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쓴 논문에 보면 이분이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세기 철학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어스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은 과학에서만 하고 있는 라고 생각하겠지만 철학이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1과 0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아닌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가능성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근데 증거겠죠. 확실성의 정도. 그냥 이렇게 가능성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증거를 우리 찾는 건데 이걸 막고 있으니까 구글 유튜브에서 이걸 막고 있으니까 증거가 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게 뭐가 어떻고 최종적 명제 저만의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그럴 입장은 아니고 왜냐면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론과 지식론의 핵심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기존에 고정되면 안 돼요.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사실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이걸 안 찾으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고 이걸 찾으면 수사든 선진국이든 인공지능이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게 하고 안 찾으니까 문제인 거죠. 따라서 더 이상 확인된 사실이 없어서 저는 제가 처음에 느꼈던 저거 정민 저거 친구 아니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많은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그 가능성 부분이 좀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옮겼고 이렇게
정민이가 사라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것이 정민과 친구가 아니라면 뭐 우리의 그동안 의혹은 의혹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네, 제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설명 자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댓글이 되게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